오늘 주제가 내가 증거다 전입빌딩이거든요. 전입빌딩 중심으로 당시의 광주의 문화, 언론, 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5.18을 여러분들이 좀 유익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도 피해 단어 중에 하나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누가 증명을 했겠습니까? 당시 민정당 의원들이 광주 사태를 주장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당시에 통일민주당이라든가 평화민주당에서는 들고 일어났죠. 이름을 광주 사태로 한다니. 광주의 아픔을 다 진상을 규명하는. 그래서 한 발 물러서 나온 단어가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당시에 헬기는 알아야 전입빌딩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당시에 헬기가 총 3종이 와요. 헬기라는 것은 군 지식이 없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부대하고 상관없어요. 항공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서울에서 작전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처음 오는 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월남전에서 많이 봤던 UH-1H라는 수송 헬기예요. 이런 것들을 장지시켜놓고 이렇게 드드드드 갈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UH-1H는 기관총으로 쏘기도 하고 M16으로 쏘기도 해요. 그 기종이 21일 날 왔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광주천이나 있었던 데는 어떤 기종이 왔냐면 MD라는 헬기 기종이 있어요. MD-50인가 500인가. 그건 우리가 소방용 헬기라고 앞에가 동그랗게 잠자리처럼 해갖고 생겨있죠. 그걸 군사용으로 밑에 총을 딱 대놓고 있고. 근데 더 무시무시한 사실이 있어요. 코브라 헬기가 왔어요. 코브라 헬기는 월남전에서 맹위를 떨쳤던, 그리고 코브라 헬기는 어떤 총을 가지고 있었냐면 발칸포라 그래요. 발칸포가 뭐냐면 총이 한 6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다다다다다 갈게. 분당 한 1000발 뭐 이상씩 나가는, 750발 이상 나가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기 한번 걸리면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내 조공병하면서 쐈던 거예요. 누군가 노란 봉투를 놔두고 가요. 5.18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5월 27일 날 특히 도청이 진압당하고 우리 시민분들이 시체가 쌓여 있었죠. 개헌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뒤지는 사진 위에서 찍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위에서 찍은 신분이면 누구였을까요? 보안사 애들이에요. 당시에 광주 시내 파출소에서도 총기를 가져오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이미 5.17 이전에 탄약을 다 빼놨고요. 총에 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이 다 빼놨어요. 공수부대들은요, 원래 저격수 훈련을 다 받는다고 그래요. 목을 딱 쏴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딱 떨어져요. 모든 사람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비명소리가요, 금남로를 순간적으로 메꿨어요. 광주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남로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처럼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대동맥이 흘러나가서 광주가 나오는 거죠. 전입빌딩은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한 20년간. 또 태어난 날이 바로 5월 21일 부처님 오신 날, 집단 사살 명령이 떨어진 날. 애들이 왜 대치선을 뒤로 밀었겠어요? 천천히. 일단 밀려가기도 해요. 버스가 돌진하고 그랬으니까 당시 상황이. 장갑차도 아시아자동차에서 갖고 왔거든요. 장갑차로도 한 번씩 밀기도 해요, 시민들이. 하지만 얘네들이 그냥 물러설 애들 아니에요.
이미 오전에는 실탄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1시가 좀 넘어가면 뒤에 있는 대대가 실탄을 장전해서 앞으로 오고 앞에서 막던 대대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예정된 수순이죠. 뭘 하기 위해서? 사살하기 위해서. 자, 잘못된 부정명령법 하나 고칩시다. 집단 발포 명령자,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발포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고의든 아니든. 그렇죠? 자,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공수부대들 어떻게 쐈죠? 어딘사죠? 예, 뒷선은 서서 쏴, 앞열은 앉아 쏴. 집단 사살을 해요. 집단 사살하게 되면 어디를 쏩니까? 한 방에 죽여야 돼요. 무조건 머리 쏩니다. 얘네들이 그 전에 3일간 만행을 저지를 때 곤봉으로 어디부터 때렸나요? 머리부터 때려요. 그러니까 악마예요, 악마. 전일빌딩 245죠? 저는 245 믿지 않습니다. 245발만 맞았겠습니까? 5.18 때 몇 명이 죽었냐, 이런 말과 똑같지. 모든 문화예술 언론이 이 건물에 다 있었어요. 근데 1982년도에 5.18이 있고 난 뒤에 2년 뒤에 황석영 씨를 중심으로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를 맺어주는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조그만한 진홍국을 하나 만드는데, 그때 황석영 씨가 어떤 대학생을 불러가지고 노래 하나 지어라. 그래서 작곡을 해줘요, 어떤 대학생. 그 대학생이 와가지고 작곡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대표성은, 활동성은 김성룡 신부님 다 하셨죠.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시게 돼요. 진실 알리려고. 죽음의 행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5.18에서 가장 5월 그 이상의 5월이라고 생각할 때 농성동 대학살 사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5월 20일 날, 21일 날을 전환점으로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무장하니까 모든 5.18의 공작은 어디서 했다고요? 어디서? 보안사. 광주에는 보안부대. 이놈들이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상무대로. 당시 호남대학교 있었던 보안부대 건물을 놔두고. 그래서 난리 나죠. 근데 24단이자 그때 21일 날 전격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보안사가 있어요. 보안부대 옆에는 국군 통합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작전상 요충지. 근데 고개 넘어서, 내방동 고개 넘어서 상무대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기를 빨리 진지를 빨리 우리가 함락을 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바리케이트가 원래 호대 쪽에 제뜩 넘어서, 내방동 넘어서 호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바리케이트가 지금 화정사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보안부대 확보올라, 국군 통합병원 확보올라. 그때 이제 죽음의 행진을 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시민 대표들이 가서 돌고개 넘어서 화정동까지 죽음의 행진을 하시죠. 산을 사러 막 화순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입관하신 모든 분들 여기를 앞에 잔디밭 보이시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죽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당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국민들한테요. 아니죠. 누구한테? 미국. 외신 기자한테. 당시에 왔던 우리나라 기자도 있었어요. 몰래 들어온 사람. 누구죠? MBC의 정동영. 그리고 당시에 부산 신문사에 있었던 조갑제도 직접 왔어요. 지금은 조갑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수부대 지나면 말도 안 된다, 엉터리다, 이런. 경찰들이 지나본 게 아니라, 엄청 공세하고 지나본 게 아니라, 교통경찰들이 공수부대를 쭉 메워줘요. 평화로운 시위를 했어요. 이때 그 평화로운 시위를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위가 극렬해야 되는데 왜 평화롭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전두환 신군부 독재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저격수 배치.
사람들은 그때 무서워서 도청 못 들어갔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겨우 저녁에 들어갔지만 다음날 5월 22일 날짜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그때를 형상화한 작품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유희상 선생님은 당시에 서독, 그러니까 독일 서독에 계셨는데 많이 슬퍼하셨다 그래요. 그때 계속 계시면서 좀 아픈 역사가 또 있죠. 동백님 사건이라고. 허위 날조된 공작에 의해서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버리죠. 지키던 분은 탄약을 주고 다녔던 군대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맡아야 돼요. 그러죠. 폭탄 제거반 뭐 했던 군인 출신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맡기는 사람이 문용동 전도사가 있습니다. 네, 전도사 계세요. 네, 문용동 전도사. 근데 이분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건 광주 시민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계엄군 쪽에 요청을 합니다. 뇌관을 좀 빼달라. 그의 성품이라든가 일기를 보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쉽게 진압은 됐지만 어차피 진압됐을 거예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어요. 도청 직원들 말에 따르면 그냥 감당해요. 자, 분명히 총 맞아 죽은 것을 김상집 씨, 이양현 씨가 보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이 발견돼 윤상훈 열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죽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산화돼 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화염방사기가 있습니다. 화염방사기 사용 흔적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아시겠죠? 죽어 있는 시신에.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죽어 있는지. 저는 그냥 총 놓고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군 특공조사가 와가지고 가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이 난간에서 나무를 타고 내려가게끔 해서 밑에서 이제 그 간첩들, 그 무장공비들 묶어놓듯이 묶어놓습니다. 당시 여기서 지키던 항쟁 수뇌부들이 다 이쪽으로 나와서 뛰어나가게 되는 거죠. 공조가다 뒤에서 들어오거든요. 2층 창에서 보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못 당겨요. 군인이 앞에 보이면 못 당깁니다. 그러면 홍수부대 애들은 당겼을까요? 갈겼죠. 뒤로 들어와가지고 다 갈겼습니다. 그냥 탄띠는 쓰지도 않고 그대로 맨 채로 그 널브러져 있는 시신이 바로 조대부 3학년 학생입니다. 밖에서 보면, 외부에서 보면 시신이 많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리고 뒤편. 그때 죽은 고등학생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5월 26일 날 저녁에 윤상원 열사가 여기 계단에서 말해요. 고등학생들 다 집에 가, 중고등학생 다 집에 가, 너희들. 애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윤상원 열사가 그러죠. 너희들이 하는 거 지금 도청을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시민군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 그 당시에 400여 명의 시민군이 있었는데 이런 설득과 만류 또 집안 가족들 뭐 아우석 이렇게 가지고 약 250명 나오고 150명 정도의 시민군이 최후의 사수대로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5.18 어땠을까요? 그냥 폭도로 사태예요, 사태. 그냥 폭도로 끝났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그냥 5.18 때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대로 끝나요. 근데 그분들이 죽음으로 세상을 알리신 거예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남겼던 게 바로 우리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경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